자, 그럼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수처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난번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렸지만 아까 많은 분들이 너무 설명을 잘하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영환 선수가 한번 짤막하게 공수처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사실 공수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장점이 없이 이건 없다고 한다면 너무 이건 정치적인 거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한때 지금 야당이 이제 무슨 공격을 하지요. 네. 정몽준 대표, 이해창 때도 찬성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때 찬성한 거 맞습니다. 일부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검찰 권력이 가장 센 나라입니다. 그럼 검찰의 힘을 빼는 방법이 뭐냐?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검사들은 쉽게 말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대충 그냥 덮어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로 발의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럼 검사만 조사한다면 안 되니까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판사도 하게 되고 경찰도 하게 되고 국회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회의원도 하게 되자. 그럼 장관은 뭐냐? 장관 넣자. 그럼 뭐냐? 차관도 넣자. 그럼 또 차관급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 낮지만 청와대 1급 비서관도 다 넣자 하면서 영역이 확대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공수처가 정말 취지대로 아주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괴물 중에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검찰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있는 수사관들, 그다음에 특히 공수처장은 누가 견제합니까?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지금 윤석열 게임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국회의원들 잡아다 드리고만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판사 어떤 재판을 한데 1심에 2심 맡았어. 그건 이 친구가 말 안 들을 것 같아. 판사 소환해가지고 텁니다. 그럼요. 터는 그 판사들이 제가 판사분들 죄송합니다. 그게 소심해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검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설 성적이 이렇게 돼 판사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겹칩니다. 판사 아랫부분과 검사 상위층이 겹쳐요. 그러니까 공부 아주 잘한 분들이 판사 가는데 소심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찌됐든 그분들 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공수처장을 지금 대통령에 유리하게 현재 여당 안대로 하면 대통령 말을 듣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되고 정말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쳐낸다. 게다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이념적으로 그런 사람이 오면요. 민변 성향의 사람이 오면은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시각으로 윤석열이 잘못됐다. 윤석열이 털자 이거예요. 그럼 윤석열 와이프, 부인 과거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나오면 골 때리는 겁니다. 골 때리는 걸.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여당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보 만들고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법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또 친여 성향의 대깨문들 찬성합니다. 공수처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찢어집니다. 난 그 모양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문재인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을 찢어놓는 것만 앞장서 합니까? 공수처 일단 접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 광화문에 또 공수처 때문에 나가고 서초동에 또 나간다. 이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공동체를 아낀 사람이라면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조국이 아웃되고 나니까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갈리고 온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거는 문재인이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검찰 개혁하자는 게 거대한 검찰 권력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근데 그거 없애고 나서 똑같은 괴물, 그거보다도 더 큰 말하자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기소권, 수사권 다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한 대로 문정권의 친위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수처는요, 지금 우리가 아주 안영환 원장이 조리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사정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다 털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터는 기관을 도대체 몇 개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의 영구 집권의 음모, 진짜 아주 추악한 속내가 들어있는 것이 공수처다. 진짜 공수처라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갖고 있는 집착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묻는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운명, 거기서 허구한 날 공수처, 검찰개혁. 아니,
정말 우리 국민 중에서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국민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민생이 걱정 아닙니까? 경제가 완전히 지금 디플레이션인데요. 지금 공수처를 갖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집요하게 집착을 해갖고 끝까지 고집하는 건 문재인이 정권 두고두고 해먹겠다. 좌파 정권 영원하라. 바로 이겁니다. 공수처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좌파 정권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이 가장 욕먹는 것은 그동안 권력의 개, 권력의 신여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쉽게 네. 말해서 정치 검찰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 검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공수처는 정치 공수처가 안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은 그나마 합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공수처는 100% 정치적 인사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정치적 인사로 온 사람들이 더 정치적이겠습니까? 사법고시 학교에서 온 사람들이 더 정치적이겠습니까? 그럼 묻지 않아도 공수처가 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수처가, 자, 정치검찰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었다? 공수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모든 게 정치적으로부터 정말 독립되는, 검찰도 독립되고 법원도 그 이념적인 성향,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고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오케이, 검사 판사 견제할 수 있는 기관 필요하다. 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요. 네. 자, 우리 전영 의원님이 다 국회의원이 됐어. 마음에 안 들어. 야, 공수처에서 그냥 텁시다. 그래서 털기 시작해요. 위축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요. 위축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조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론 보도는 유죄화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의 그 판단은 유죄화 돼버리는 거예요. 선출직 공직자 그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제 해서 무죄 받았다 나오지만 그때는 만신창이 돼버립니다. 선거 못 나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수처가 언제든지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딸기파파님께서 이 공수처는 사정기관의 버전의 태양광 업체가 네, 진짜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폴 크루즈님께서 이 정의당이라는 건 막시즘의 고유 명사인 사회정의, 그다음에 경제정의 이거를 이제 담은 거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 그때 보면은요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그냥 사무실에 쫙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자기네들도 뭐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사회공산주의라는 걸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이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 헌법에 보장을 했는데 이 문재인이 조국이라는 사회주의자고 자기는 자유주의자고 그 둘이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코미디를 해도 어쩜 이렇게 짝퉁 코미디를 하냐 이런 생각인데 위험한 거죠. 정의당이 네. 난 떳떳해지면 좋겠어요. 네. 정의당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름을 사회당 비슷하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공산당이라고 해야 돼요. 공산당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정의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 이름으로 자기들을 감추고 포장하는 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은요, 당명은 자기들 정책과 철학을 담은 그런 당명이 정상적입니다. 제 정의당한테 미안하지만은 저런 당명이 어디 가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동굴아파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데 가면 정의당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럼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전진당, 맞습니다.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바꾸시고 그냥 자 조선노동당 뭐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뭐 조선공사하면 되는 건데 뭘 자꾸 정의당 하십니까? 네. 남노당도 괜찮죠? 남조선 공산당입니다. 네. 네. 남조선 노동당이죠. 네. 그렇죠. 남노당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이즘과 그런 철학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숨기고 그야말로 분식 정치 이념이죠. 네. 분식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막 그냥 얘기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얘기를 여러분 10월 30일 6시에 여러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전략, 그 다음에 보수도 조직화되고 이런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좀 뜨겁게 우리도 좀 조직화되고 저 아까 어떤 분이 10월 3일 날 나갔는데 네. 보수가 막 그냥 뭐 커피숍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안타깝고 뭐 좀 우리도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싶다. 물론 일사불란하지 않아서 그날 참 매력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정말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네. 자, 10월 30일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15,000원. 그날 한식 뷔페. 지난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네. 사장님이 요즘 손을 다치셨는데도 저희가 한대니까 무조건 하시겠다고. 네, 네. 네, 참 모두들 하나가 되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저희들 열렬 지지합니다. 네, 구독, 엄지척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노란